자, 요즘 대만과 중국의 사이가 심상찮죠. 제가 전 영상에서 가장 최고조의 긴장감이 있다고 했는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중국입니다. 자, 우리가 비록 주식을 하지만 반드시 세계 정세, 세계 경제에 신경 써야 된다 그랬죠. 주식은 세계 정세에 같이 흐름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역시 세계적인 흐름 이런 거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 주식에만 빠져 있는 것보단 여러 가지 지금 흘러가는 상황 이런 걸 잘 보는 게 중요한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전력난, 헝다 사태, 양안 그 대만과 중국의 이런 이 지금 최고의 긴장감. 이번에 인도입니다. 하긴 인도하고는 계속이죠. 또 무력 충돌이 일어날 뻔했는데 지난해 6월 국경에서 군대 충돌로 군인 20여 명이 전사했죠. 중국, 인도 두 나라가 최근에도 전쟁 직전과 직전까지 가는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일이지?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군과 인도군 병사들이 한번 만났어요. 또, 자, 중국이 그간 아루나차프라데시주의 9만 제곱킬로미터의 너비 지역을 짱랑, 남티베트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했죠. 이곳은 현재 인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죠. 자, 보도를 보면 이번 대치가 중국군과 인도군 병사들이 저마다 국경지대를 순찰하는데 자기들 땅이니까 자기들 땅을 이렇게 순찰한 거죠. 이렇게 만나서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자, 힌두스탄 타임즈에 따르면 양쪽 군인들이 서로 상대에게 우리 땅에서 물러서라고 요구했고 우리 땅에 서로 꺼지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나가다가 결국은 군대 사령들과 사령관들이 나와서 해결했다는 참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문제 항상 이 사단은 가란 계곡이에요. 자, 중인 양국이 지난해 5월 항공은 안 투고 6월 가란 계곡에서의 몽둥이 충돌 이때 막 몽둥이로 싸우고 무기는 없었는데 몽둥이 이런 걸로 싸우다가 이제 이 그 20명이 좀 사망을 했는데 이 9월 45년 만에 총기 사용 등 지난해에만 세 차례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그란 계곡에서 벌어진 몽둥이 격투 때는 인도군 20명 그리고 중국군 4명이 전사했고 인도에서는 중국 물품 판매 반중 감정 엄청 폭발났죠. 중국 제품 전부 다 불매운동하고 다시는 중국 제품 안 쓴다고 하고 당연히 이 대중 감정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가란 계곡 위치를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중국령이고 여기가 이제 인도령인데 여기서 노상 싸우는 거죠. 우리 땅, 우리 거래니까 우리 거야. 라면서 노상 싸우고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그런 이 위험한 지역이라 항상 발생의 소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가랑계곡의 중국군 캠프인데 여기에 인도군 병사들이 지나가다가 만나면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싸우나 보면 자, 이 가랑계곡이 먼저 보면 해발고도 약 4,200m 있는데 암석, 바위 이렇게 다 엄청 황량하죠. 그리고 영하 20도 사람도 거의 못 살 정도로 힘든데 이게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농사 하나 질 수 없는 이런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랑계곡을 차지하게 될 경우에 건너편 상대 영토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지리가 높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뭐하지? 중국 뭐하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인도와 중국이 건설한 전략도로가 다 깔려 있어서 서로 자기네 땅이니까 전략도로 다 깔아놨겠죠. 이렇기 때문에 가랑계곡이 엄청 중요한 그 자리로 들어와 있는데 지리적 여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 되고 실질 통제선도 긋긴 했어요. 자, 중국과 인도가 국경선 한적 확장 문제로다가 1960년까지 전쟁하다가 인도 측에서 라다크, 시킴 그리고 아루나철 프라데시 등 3개 주에서 여전히 이 국경선이 확정되지 않은 거죠. 계속 확정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3,500km에 달하는 이른바 실질 통제선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실질 통제선이라는 게 인도 쪽에서 만든 거랑 중국 쪽에서 만든 거랑 틀려요. 서로 합의해서 이 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도는 여기까지가 우리 거라 하고 중국은 여기까지가 우리 거라 하니까 서로 계속 영향권 때문에 싸우죠.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 순찰하는 병사들끼리도 쟤네들 왜 우리 땅에 와 있지? 이러고 노상 싸우는 거죠. 근데 그게 심하게 싸우면 사망까지도 이뤄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합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양국 군인이 다시 충돌했을 때도 옛날에 이제 우리 토총 같은 거 이런 무기 갖고는 하지 마. 근데 이 의미가 없죠. 왜? 무기 갖고 안 싸워도 빈무장인 상태로 싸워도 사망자가 나오니까 이제 격하게 싸우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상황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어쨌거나 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에 관련한 리스크나 미국 전부 다 지원 지표 문제들이 시장에는 항상 증시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항상 조금 적당히 원만히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모더나 얀센 부스터샷이 지금 승인 중이 심사 중이죠. 지금 이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데 이달 말 모더나와 얀센의 이 백신 부터자 접종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의사만 돼 있죠. 자, 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CDC가 자문기구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오는 20일에서 21일 모더나와 얀센 코로나 백신의 부스터샷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FDA 자문위원 회의 개최 일주일 뒤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죠. 모더나는 이 접종량의 절반만 하기로 했죠. 자, 모더나와 얀센이 전부 다 FDA 지출했는데 특히 모더나가 요거 긴급사항을 신청하면서 투여량을 기존 2회 접종량의 절반인 50 마이크로그램 우리 요것만 해도 대여하면서 이렇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화이자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긴급 승인과 정식 승인에서 말씀드렸죠. 화이자만 이렇게 유일하게 지금 이제 정식 승인이 된 거고, 미 보건당국이 모더나와 얀센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자료 확보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리 연기가 됐었는데 지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어린이들도 맞을 예정인데 이게 조금 걱정은 되죠.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맞아도 아픈데 저도 어제 2차 접종했는데 밤에 이제 끙끙 앓았는데 아파서 이 어린이들을 맞춰야 되나라는 이제 조금 걱정이 있죠. 아무래도 면역력이 이제 성인들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여부 논의도 이루어지는데 FDA 잡은 날이 오늘 26일, 10월 26일이죠. ACP는 11월 1일에서 3일 화이자의 5세에서 11세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헬로윈 데이가 있죠.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전에 11세 미만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전엔 좀 힘들 거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미중 무역전쟁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지원티프인데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얘기들이 조금 있어요. 다행히 이건. 이 미중 무역전쟁이 이제 이 미국하고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에 굉장히 모두가 패배자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경고가 있죠. 유엔 무역개발협의회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 양국 간 무역 비용 증가가 교역 감소와 소비자 가격 상승, 무역 전환, 그러니까 제3국에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얘기죠. 지금 안 그래도 탈중국 가속화된다고 그랬죠. 제가 인도로도 많이 가고 베트남으로도 많이 가는데 미국 상공회의소가 전면적 미중 디커플링 현실화되면 통상, 투자, 인적 교류, 연구개발 측면에서 미국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항공, 반도체, 화학, 의료장비 산업의 수익 저하, 그리고 일자리 감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하다가 코로나19 사태 이런 게 불리면 글로벌 공급망 재정비 움직임까지 맞물리고 이게 전력난 때문에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엉망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탈중국 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여기서 무역 전쟁까지 일어나면 더더욱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이거는 양자간 무역 전쟁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초세계화가 진행이 됐는데 이 전 세계 생산, 소비 활동이 글로벌 가치, 그러니까 전 세계는 하나. 언제부터 많이 듣던 말이죠. 이거 세계는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끼리 싸운다고 니들만 문제가 아니야. 우리도 다 큰일 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자간 무역 전쟁이라는 건 없는 거고 전체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환 지투 너무 싸우지 말고 적당히 사이좋게 지내라는 얘기죠. 자, 특정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무역 전쟁도 없고 모든 나라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거죠. 우리 주식시장 지금 거의 이틀째 미국의 디폴트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계좌의 피해가 엄청나죠. 자기들끼리 미국 정치권끼리 싸우는 바람에 내 계좌가 박살나고 있는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쎄쎄쎄하고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커블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모두가 이기는 게임을 이끌려면 결국 타협이 필요한데 캐서린 타이라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추구하는 바가 미중 디커플링이 아니라 새로운 리커플링, 제동조화,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화를 좀 풀어보자 이런 좋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첫 정상회담에 대한 좀 긍정적 신호가 있는데 이 타이 대표의 발언이 미중 무역 관계에 조금 긍정적 신호라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얘기했고 이 미중 정상의 두 번째 통화 고위급 대면 회담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연내 화상으로다가 첫 정상회담을 열기로 얼마 전에 합의가 됐죠. 이 점이 좀 다행이고 증시에도 조금 이렇게 좋은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미국 중국 싸울 때도 작년에 18년, 19년도에도 그렇게 주식 무너졌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일 때도 그러고 그다음 코로나 터지면서 두 번 무너지면서 새로 들어온 주린이 분들은 모르지만 기존에 주식을 하던 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거든요. 그때 깡통 계좌도 많이 나오고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트남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개발 중인 나노코어 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보건부에 일단 지침을 내렸죠. 아침에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어떤 지침을 내렸는고 하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이제 모더나, 화이자, 얀센, 노바백 이렇게 많긴 한데 우리가 이제 베트남의 나노젠 나노코 박스에 신경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 기업이 관여가 돼 있다 보니까.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민진 베트남 총리가 보건부에 나노코박스 승인에 대해 행정 절차를 줄일 것이라고 긴급 사용 승인 시 보건부가 나노코박스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문서를 보냈어. 뭔 얘기냐면 보건부가 긴급 사용 승인을 하면 그만큼 나노코박스의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총리의 직접적인 얘기가 있는 거죠. 승인 여부는 곧 나올 것 같죠?
자, 지난 2일 다수의 베트남 언론은 나노코박스 긴급사용 신청이 복원이 완전히 제출됐고 나노코박스의 승인 여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나노코박스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